눈으로 세상의 다양한 이슈를 읽어봅니다. 뉴스 읽어주는 키어. 퀴어들을 위한 시사 프로그램 뉴스 읽어주는 퀴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5월 7일에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국민일보에서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단독! 이 국민일보가 무슨 생각으로 이 기사를 냈는지가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이 기사가 나고 나서 사람들이 저 클럽이 게이 클럽이었어? 게이들 이 시국에 모여서 놀았던 거야? 그럼 게이들이 퍼뜨린 거야? 게이 누구야? 저요. 그 게이가 누구길래 무슨 회사에 다녔대? 어디를 돌아다녔대? 막 이러면서 동선 막 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실제로 이 기사의 제목이 나중엔 유명 클럽으로 바뀌긴 했지만요. 그 확진자의 거주지나 아니면 직업과 같은 신상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 담겼다고 해요. 성적 지향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비난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퍼뜨린 것 마냥 이야기가 되면서 좀 많이들 힘들어졌죠. 왜냐면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인 혐오적인 시선을 다 고스란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악의적인 보도가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게이, 코로나 이런 식의 키워드에 주목을 한다라는 게 좀 알려졌는지 같은 내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재생산해서 보도하는 식의 어떤 클릭 경쟁 같은 걸 벌였고요. 그리고 확진자의 동선에 찐방이 있다는 게 알려진 이후에 커튼만 쳐진 컴컴한 방, 5년 전 차마 못 쓴 블랙 수명방 취재기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대요. 그 5년 전에 차마 못 썼는데 왜 지금은 쓸 수 있는 거지? 이분이 의외로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5년 전에 자기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못 썼던 이유가 이 기사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 썼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쓴 게 있었어요. 그 기사 중간에. 그럼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더 오히려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보니까 온갖 걸 다 써놨어요. 뭐 왼쪽에 차면은 바텀이고 오른쪽에 차면은 탑이고 반대인가? 아무튼 그런 식의 되게 TMI 같은 내용까지. 거의 여행 가이드북 수준 아니에요? 가면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출입 금지고 뭐 다른 사람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퇴실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도 있고 끼부리면 안 된대. 끼부리면 퇴실당할 수 있다고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부려요? 죄송합니다. 결국 이런 기사들이 얼마나 자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소비가 되었나 봤더니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게이클럽이나 블랙 수명방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이 블랙 수명방 취재기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인기 기사, 조회수 높은 기사 막 1, 2위에 올라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방역당국에서도. 그래서 사람이 최대한 만나지 않는 게 좋고 또 5인 이상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그냥 사람 많이 만나면 문제인 거예요. 섹스라는 것이 아무래도 체액을 주고받고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몸을 맞대고 그렇다면은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섹스가 문제인 거죠. 섹스를 안 하게 해야죠. 원격으로는 할 수 있죠. 전 국민 섹스를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좋다. 섹스를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나 질본에서 공익 광고 찍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섹스를 조심하세요. 섹스를 할 때 최대한 마스크를 하고 그러니까 키스를 피해라. 체액을 최대한 주고받지 말아라. 언론의 이런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보도가 문제가 정말 많죠. 메인에 이런 것들이 뜨면은 사람들이 난교? 동성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게이가 난교를 해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섞어버리는 거죠. 사실 블랙 수면방 자체가 문제라는 것보다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자체가 오픈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게 중심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적 지향이 문제인 것처럼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코로나19를 특별히 더 많이 확산시킨 것처럼 보도가 되는 게 되게 큰 문제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정보, 사람들이 알아야 될 정보에는 관심이 가지 않고 되게 자극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이 되는. 예를 들면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날 이태원 게이클럽의 실제 내부 모습. 이게 무슨 공익적인 가치가 있나. 욕먹어도 싸다. 자기도 게이라고 소개한 현직 의사가 동지들에게 남긴 글. 같은 게이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게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본인이 게이를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게이 친구 얼마나 돼요? 저요? 아니, 친구 없어요. 이렇게 친구가 없는데 나도 바이 친구 없어. 그러니까 바이라고 해서 바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바이 친구나 게이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인사이트 이런 기사까지 올라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난리인데 반나체로 광란의 클럽 파티 연 게이 배우. 어디예요 지금? 외국 사례. 아 외국 사례? 갑자기 외국 사례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쓱까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 코로나19가 이제까지 이 성애자들만 쭉 감염시키다가 이제서야 성소수자들을 감염시키기라도 한 마냥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성애자들이 성소수자한테 옮긴 병 아니에요? 이성애자도 우리한테 손해배상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성적 지향을 가졌는지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정상적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으면서 이제 와서 되게 비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이걸 퍼뜨린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고 있어요.
있어요.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궁금하긴 해요. 왜 이러지?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본인들이 봤을 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관심 가져야 할 것들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혐오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 관심이 커요. 동성애자라고 하는 거, 게이라고 하는 것들에 너무나 관심이 커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섹스, 난교 이런 것들하고 결부가 되면은 너무나 재밌어 보이고 뭔가 본인들이 모르는 세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게 되고 또 돈이 되고. 언론이 커다란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로서 책임감이나 원칙 같은 거를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볼 거, 그래서 클릭 많이 해서 광고료 수입 들어올 거 이런 것에만 초점을 너무 맞추고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 시점에 제가 봤던 또 다른 기사가 있었는데 홍대에 있는 레즈비언 클럽이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줬는데 어디를 갔다 오신지 모르겠어요. 혼자 다녀오셨어요. 들어가면은 침대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게 되고 사진 같은 것들을 했는데 사진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관계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관련 지어서 보잖아요.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게이래 아니래 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지향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공포심 때문에 검진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로 국무총리께서도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것들이 반응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바이러스는 혐오를 모르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야 저기 게이들 저렇게 걸려가지고 퍼뜨리고 다니고 자기들 사회에서 분리시켜버려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유행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몰아치는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를 꾸려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관련해서 뭔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해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일으킨 혐오를 선동한 이 언론들, 기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은 그렇게 살지 마. 네, 한마디 하랬잖아요. 좀 더 길게 해도 근데 본인이 쓴 기사를 엄마 앞에서 읽어도 부끄럽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보도를 보면서 상처 되게 많이 받았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평소처럼 밥을 먹는데 그냥 혐오적인 말들이 틱틱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게이라면 어떻게 진짜 문제들이야 게이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본인이 커밍아웃을 하지도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주변에는 성소수자가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서는 혐오 발언을 막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돌맞는 거죠. 사실 뭐 그런 말 할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안녕 자기 나야 안녕 자기. 5천만 원짜리 공연비. 누나 엉덩이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못하고 마음에 상처만 받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뭔가 힘을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복수가 가장 효과 있을 때 뭐다? 그 사람이 잊었을 때. 어머 천재다. 지금 나한테 지금 돌 던지고 있는 사람들 언젠가 복수해 줄 수 있어요. 복수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파이팅. 큐플레잇은 공식적으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미래를 지향합니다. 그런 이상한 기사들에 너무 슬퍼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복수할 그날을 기다리자. 히어로께 세상을 바라본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뉴스 읽어주는 키어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아래 구글 폼 있죠? 네, 구글 폼으로 들어가서 주제를 적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퀴어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자기. 5천만 원짜리 공연비. 예. 예. 누나 엉덩이. 아니,